여러분 안녕하세요. YBM HSK 전략의 신 4급 저자 박은정 강사입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학생들이랑 쓰기 제1 부분 가운데 특수문을 공부할 거예요. 특수문 하면 여러 개가 떠오르겠지만 아마 대표적으로 바자문과 빼이자문을 이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험에서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고요. 특히 바자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바자문이라는 게 뭘지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회화에서도. 일단 해석을 하면 을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중국어는 일반적으로 我吃饭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어, 수어, 목적어의 순서를 가져요. 그런데 목적어를요, 수로 앞으로 끌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끌고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중국어는 자리가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가지면 을을이라는 조사 없이도 우리가 을을이라고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자리에 오게 되면 다시 말해 주어 뒷자리에 오게 되면 을을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이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을로 해석하기로 약속한 건데 이 자리에 오면 없어요. 그래서 이때 바자가 위치를 하게 되고 사실상 바자는 전치사이고요. 뒤에는 그 대상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뭐가 되냐면 부사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 목적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가지고 오면서 마치 목적어처럼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수러예요. 그런데 이때 주의사항은 그냥 심플한 동사만 오면 안 돼요. 반드시 알파 성분이 옵니다. 왜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왜냐면 멀쩡했던 문장 나는 밥을 먹는다 라는 문장을 굳이 바자를 사용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문장 자체를 처치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처치문을 만들고 싶을 때 쓰거든요. 처치문이라는 것은 수러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설명은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 되냐면 수러 뒤에 위치하는 다시 말해 보어 성분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물론 반드시 보어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러라는 그냥 조사가 위치하기도 해요. 어찌 됐건 수러가 심플하게 끝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바자문 자체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처치문을 나타내기 때문에 수러 뒤에는 그 동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알파 성분이 온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흥분하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 HSK 4급이기 때문에 3급 강의를 들으셨거나 혹은 회화 강의를 체계적으로 들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도 선생님들이 누누이 설명을 했던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간단한 형식 기억하면서요. 오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는 하나예요. 두, 읽다, 공부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전략 1번 네, 바자문의 기본 형식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이제 시험장에 가면 요거부터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죠. 네, 물론 수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특수문인 경우 특수문이기 때문에 그 특수한 형식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문장을 쭉 보는데 반가운 바가 있어요. 네, 공부를 할 때는 학생들이 특수문을 더 어려워해요. 하지만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 특수문이 나오면 더 쉬워요. 특히 한국인 학생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암기식의 공부 방법 그리고 이제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안심이 되는 거죠. 나 바자문 외웠는데. 네, 제가 바라는 바는 물론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특수문이라서 어렵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만 잘 기억하시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러면 이거 한번 봐요. EBN이라는 것은 한 번이라는 뜻이고요. 사실은 얘는 보어예요. 동량 보어거든요. 그리고 우어 있고요. 바가 있어요. 뒤에 뭔가 대상 오겠다. 얘는 전치사로서 부사어가 된다라는 것. 종신 붙어 있네요. 다시 읽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나번슈 그 책이에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게 딱 보여야죠. 그쵸? 그 책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자의 기본 형식을 여러분 기억나셔야 돼요. 우리 답 보기 전에 바자 얘랑 붙어서 쓰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 위치하고 그래서 주어 오고 바자 오고 그 다음에 명사 오고 그 다음에 수러가 올 거고 그 다음에 뭐 온다고 그랬죠? 알파요. 일반적으로는 보어가 오고요. 보어 외에도 러도 자주 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한번 답을 볼까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자의 기본 형식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면 바자 뒤에 얘 묶어줘야 되고요. 그 앞에 주어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수러가 오는데 고맙게도 이 앞에 부사어가 붙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네, 기타 성분 반드시 온다. 동양보어 이비엔이 위치하고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我把那本书重新读了一遍. 나는 그 책을 다시 한 번 더 읽었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전략 두 번째를 볼 거고요. 우리가 이제 교재랑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시간상 두 개를 뽑아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이 아니라 전략 3번이에요. 이번에는 빼이자문의 형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빼이라는 것도 여러분 잠시 설명을 할게요. 빼이는요, 우리 해석을 하면 당하다라고 해석을 해서 간혹 동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니죠. 얘를 굳이 해석하자면 뭐뭐에 의해서라는 뜻이고요. 얘는 또 결국 전치사입니다. 뒤에는 동작 이제 누구에 의해서라는 주체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작의 주체, 일반적으로 사람이 오게 되는데 꼭 사람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에 의해서 뭐뭐 당하다라는 명사가 오고 얘는 결국은 전치사 구이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부사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뒤에는 수어가 위치하고 역시 기타 성분이 온다라는 것. 바자랑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빼이와 바자를 같이 설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어는 농띠오, 잃어버리다 라는 단어 기억하면서요. 우리 바로 빼이자문의 형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 학생들은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비에런 하면 다른 사람이고요. 빼이가 있으니까 참 반가워요. 누구에 의해서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에 의해요? 무엇 당했다라는 의미가 되므로 여기 이제 주어, 동작의 대상, 다시 말하면 뭐 피해자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뒤에는 가해자, 너무 직접적인가요? 그래서 가해자, 어떠한 행위를 가하는 사람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동사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알파 성분이 오게 됩니다. 해석을 했을 때 다른 사람, 당하다, 잃어버리다, 나의 책, 러예요. 내 책은 누군가에 의해서 잃어버리짐을 당했다. 다시 말해서 내 책을 누군가가 잃어버렸다라는 문장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배치시키나요? 빼이가 있으니까 빨리 판단을 해야 돼요. 두 대상이 나올 텐데 하나는 무엇에 의하여가 돼야 되거든요. 결국 이 사람이 이걸 이렇게 한 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무엇은 무엇에 의하여, 물건과 사람일 경우에는요, 사람이 그 물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물건이 A에 위치하게 되고요, 사람이 B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我的书, 내 책은 누구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농띠오, 잃어버려 졌다. 이렇게 와야겠네요. 그러므로 정답은 我的书被别人弄丢了. 내 책은 다른 사람이 잃어버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자문의 형식, 빼이자문의 기본 형식을 봤고요. 실전 문제, 적용 문제 풀면서요. 내가 이해 잘했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연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 1에 대한 적용 문제는 1번 문제입니다. 1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풀어주세요. 네, 여러분 1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배열하셨을까요? 우리 학생들 아마 거의 다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틀리신 분들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팅, 네, 음식점이라는 명사예요. 그리고 네, 반갑네요. 바자문이니까 바자를 묻는구나 기억하셔야 돼요. 뒤에 명사가 오겠어요. 그쵸?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물론 사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꽁스 라우반,
회사 사장님이고요. 샤오짱 이름이네요. 주어가 되겠어요. 그쵸? 그 다음 송 따올러 어디 어디로 보내주다 라는 의미니까 뒤에는 장소가 나올 확률이 높겠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받자 특수문이니까 받자를 먼저 배치시킬게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송 따올러가 나오고요. 주어는 샤오짱이 됩니다. 그러므로 샤오짱 바공스 라오반 송 따올러 어디에? 네, 찬팅. 그래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샤오짱이 회사 사장님을 음식점으로 모셔다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네, 전략 3번에 대한 적용 문제는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1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열심히 한번 풀어주세요. 네, 여러분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끄거. 네, 형이 되고요. 토이죠. 여러분 토이. 만약에 문이요. 이렇게 토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여러분 문 어떻게 밀 거예요? 우리말로 치면 당기세요. 미세요. 옆으로 미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토이. 네. 밀어야 되는 거죠. 안쪽으로. 토이저우는 그래서 퇴이는 그래서 밀다란 뜻도 있고요. 끌고 가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 쯔싱처. 네, 자전거예요. 빼이는 누구에 의해서 그 다음 러예요. 빼이자문을요, 오프라인에서 수업하다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온라인이라 여러분의 답을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이렇게 하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자신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빼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빼이를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빼이는 A가 누구에 의하여 뭐뭐 당하다거든요. 그러니까 A는 B에 의해서 당하다예요. 만약에 자전거는 형에 의해서라고 하면 자전거가 형에 의해서 끌려감을 당한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누가 행위의 주체자죠? 이 B가 행위의 주체자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실수를 하는 이유가 A를 자꾸 주어로 생각해요. 물론 주어는 맞습니다. 문장 성분은.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은는 이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체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빼이자는요, A가 누구에 의해 당하는 문장이에요. 피동이에요. 그러니까 주체자가 뒤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꺼거를요, 앞에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형은 자전거에 의하여 끌려간 거예요. 너무 공포스럽죠? 자전거가 형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데. 이러한 일들이 오프라인 수업이 정말 많거든요. 되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자전거가 형을 끌고 가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실수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전거가 누구에 의하여? 형에 의하여. 그래서 누가 주체자? 여기가 주체자. 여기는 뭐예요? 가해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형이 자전거를 갖고 가야지 자전거가 형을 들고 가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쪽. 자전거는 형에 의하여 끌려감을 당했다. 그런데 뒤에 뭐가 있다? 러. 그렇게 되었다. 네, 피동 뒤에 알파가 온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뜻은 뭐가 돼요? 자전거는 형에 의하여 끌고 감을 당했다. 형이 자전거를 끌고 갔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오늘 특수문의 첫날이었는데 받자와 빼이자문 여러분 봤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수업만 여러분이 100% 소화하셨어도요. 시험에서요.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만 맞아도 여러분 성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오늘 수업한 거 열심히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특수문을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